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저희 요즘에 여름방학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입사관 전형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합격 전략을 알려주고 또 1대1로 심층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8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은 숙명여대와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과 우리 수험생들이 기억해야 할 점 등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는데요. 자, 숙명여대와 동국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절대로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숙명여대와 동국대 편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전을 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송공여고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이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숙명여대와 동국대의 입학사정관분을 차례로 모시고 상담과 함께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숙명여대 교양교육원 교수사정관으로 계십니다. 이호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숙명여대 이호섭입니다. 네, 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8월 1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각 대학의 방송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이 끝나고 나면 수시 1차 집중 상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미리 신청을 하셔야 원하는 시기에 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 훨씬 편리하고 수정도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바로 선착순입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고 또한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전국의 지역으로 바로 채널에서도 함께 시청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숙명여대와 동국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 있는 대학. 생각하는 힘의 가치를 아는 대학. 리더가 세운 학교에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소개합니다. 1906년 조선 황실이 여성교육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세운 민족 여성교육의 효시 숙명여자대학교. 민족적 긍지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여성인재를 배출했는데요. 창학 106년, 숙명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행정 곳곳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자대학 최초로 학군단 시범운영대학으로 선정돼 문무를 겸비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세계 150여 개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을 통해 국제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글로벌 여성인재, 지역 핵심인재, 자기추천자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인문적 소양, 창의적 전문지식, 글로벌 리더십, 이타적 열정, 이 4가지 요소를 갖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숙명여대가 추구하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여성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긍지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십 대학. 지속적 책임과 헌신을 중시하는 대학. 역량 있는 인재를 명품 지식인으로 키우는 대학.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행복한 지식인이 되어보세요. 네, 전통적인 명문여대죠.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호섭 교수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수 접수 시기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숙명여대는 수시 1차 전형과 수시 2차 전형에 대한 원서 접수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접수 일정은 9월 4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저희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 대학의 선발 인재상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인성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인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그 지역 핵심 인재, 자기 추천자, 글로벌 여성 인재 등에서 고등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올해 이제 모든 학교 다 그렇지만 이게 수시 6차례 제한 때문에 상당히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2013학년도 지금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특히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네. 대학별로 뭐 전형을 새롭게 개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숙명여대는 일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그 예측이 가능한 전형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3년간 입학사정관 전형을 동일한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수시 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지역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과거에 3지망 제대로 폐지를 하고 1지망만 선택할 수 있고 그 반면에 그 수시 모집 전형들 간에 그 모든 전형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도 함께 나와 계신데 특히나 여고에 계시기 때문에 숙명여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려는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분 어떤 점이 있을까요?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전형하고 자기추천 전형이거든요. 네네.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요즘 이제 학교마다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서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네. 자기 그 현재 분석, 목표 설정,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네. 그 실행한 결과 내용을 분석하고 반성해서 네네. 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렇죠. 다시 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평상시에 잘 기록해 두고 네네. 그런 학생이라고 그런다면은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은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성적도 이제 같이 오르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 이제 학습 보고서를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면에 자기 추천자 전형은 학습 교과 성적보다는 각 그 전공에 맞는 자기의 어떤 그런 핵심 역량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활동을 했고 그것을 어필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면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준비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학생들이 사전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노 신소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이고요. 숙명여자대학교 나노물리학과에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직접 이호섭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요.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 성적과 비교과 활동으로 해서 숙명여자대학교에 지원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죠. 예, 성적 보시겠습니다. 성적은 전체적으로 2학년 성적만 나와 있는데요. 국어 성적 2등급, 수학이 좀 떨어져서 6등급, 그 다음에 화학과 생물들이 3등급, 2등급이고 생물이 특히 5등급이 되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전체적으로 3등급과 5등급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낮아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인 것 같고요. 비교과 활동은 이 학생은 숙명여대 나노물리학과 자기 추천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인데 교내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반, 그다음에 과학관 봉사활동 등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과학반의 임원 활동을 했습니다. 네, 교내 활동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교회 활동은 여러 가지 농생명 이렇게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교라든지 또 고려대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체험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지금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굉장히 한 것은 과학 실험반 이수라든지 과학관 봉사활동 속에서 어떤 활동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단순히 참여를 할 케이스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자기소개서에다가 참여해서 자기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잘 밝혀줘야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수상 경력도 함께 좀 볼까요? 예, 수상 경력을 보면 독서 퀴즈 대회 우수상, 심화 실험반 연구 보고 대회가 또 산업과학기술 논술 대회 장려상 이런 수상 경력이 있는데 이것도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서 요 중에서 어떤 것을 뽑아내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쓸 것인가 네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네네. 우리 학생이 이제 나노물리학과를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지금 숙명여자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인데 비교과 활동 상당히 열심히 참가를 하는 부분이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자기 추천 전형의 특성 이 부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추천자 전형은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일반적인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들 중에서 인문적 소양,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계 소양,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수학과학적 학습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의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나 기타 전형에 비해서 선발 인원은 약 77명 정도로 되고 있고요. 네네. 일반적인 전형 단계는 1단계 서류 심사를 해서 3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한 네. 후에 2단계 서류 심사에서 역량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요. 아하. 거기에 또 면접이 60% 반영돼서 이제 최종 합격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특성화된 면접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방식이 좀 더 특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특성화된 면접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서 네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인문 역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인문 역량에서는 에세이형 형태의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원자에게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약 30분 정도의 에세이를 작성한 후에 네. 작성한 에세이를 바탕으로 면접관과 한 15분 정도 내외의 대화 형식, 토론 형식의 네.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자연계입니다. 지금 인형 학생이 지원하시는 분이 자연계일 텐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면접 방식이 문제풀이형입니다. 그래서 네. 수학, 과학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대한 과제를 드리고 그 과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힌트 성격의 제시문들을 같이 제공을 네.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과정 속에서 면접관과의 대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역량들이나 여유가 있는지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자기 추천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앞서 질문을 했지만 우리 학생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 비교 활동을 직접 이호석 교수님께서 보셨거든요. 가장 떨면서 이 시간을 좀 바라볼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형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학업 능력이 있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과, 비교과 다양한 부분의 데이터들을 보고 평가를 하겠지만 우선은 교과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교과 성적이 해당 분야 업무 관련 역량을 충분히 네. 표현할 만큼의 성적 등급은 아닌 걸로 지금 현재 사료가 되고요. 그러면 인형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비교과와 관련된 활동에서 네네.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활동들을 잘해왔다는 것들을 좀 더 포커스를 잡아서 네네. 서류라든가 면접에 대한 것들에서 자신의 강점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모두에서 이제 질문한 것 중에 가장 궁금한데요. 본인의 지금 성적으로 이 지원이 가능하냐. 그렇죠. 역시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특히 자기 추천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성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들을 봤을 때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기 추천 전형에 이제 과거 이제 합격생들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짝 공개를 좀 해주시죠. 사정관 전형 다 아시다시피 성적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몇 점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교과 성적이라는 게 고등학교 생활의 약 60% 70% 차지하는 학생들의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기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을 봤을 때 일단 선적 등급의 분포는 약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좀 고르게 네네.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그 등급 비율은 2등급 중반 후반대, 3등급 초반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솔직히 지금 우리 학생의 내신 네. 성적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네. 이정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학생이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네. 내신 성적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3학년 성적은 시험은 어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싶은데요. 우리 학생 3학년 내신 성적 예. 어떻게 나왔어요? 3학년 내신 성적도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은 했습니까? 진짜 완전 미묘하게 조금 오른 건 있어요. 아, 완전 예. 네, 이 성적이 거의 이제 그 네. 약간 떨어지거나 거의 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은 자기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나 혹은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얼만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 교과 성적이 좀 이렇게 좀 그 관리에 소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자기의 활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나노물리학과를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냥 또 진로 희망은 막연하게 연구원이라고 써 있는데 나노물리학 관련 연구원이라고 써 있는데 네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네. 구체화해서 어느 분야를 어떻게 연구를 한다라고 제시해 준다면 나노물리학과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어떤 그 기초 학문의 학과, 뭐 화학과라든지 그런 과도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학과는 좀 더 이렇게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네. 자기가 활동했던 다양한 활동들과 같이 접근을 해놓은 게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 학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들이 그냥 탐방이라든지 네, 그런 그렇죠. 활동들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보이는데 과연 그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얻었는지 네네. 그 이후에 여기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독서 활동도 이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 연결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여기 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여러 수학과 문제 해결 능력을 네, 그렇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에다가도 문제 해결 그런 어떤 사례를 들여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준비하는 자세는 이런 것들 수학과 문제 해결 능력을 네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네. 네네. 어떤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예.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전체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내신 성적이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교과 활동, 특히 네. 본인의 전공 적합 활동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술 면접 수상에서의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숙명여자대학교의 인재상이라든가 평가 기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호섭 선생님께서 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평가 기준은 일단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라는 네. 교육 인재상에 근거해서 인문적 소양의 우수성, 그다음에 봉사성과 같은 어떤 이타적 배려심, 글로벌 여성 인재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을 더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자기소개서에 네네. 가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인정 학생께서 만드신 자기소개서 초안을 지금 봤는데 네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주로 이제 자기가 했던 일 활동 중심의 나열식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런 자기소개서는 특히 지금 인정 학생처럼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될 입장에서 그런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을 절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네. 오히려 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고 왜 숙명여자대학교 나노물리학과를 선택을 했고 왜 자기 추천자 전형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의 내용들이 본인의 스토리로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들 그걸 통해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충분히 이 학생이 열정과 열의가 있는 학생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 이 서류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혹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어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이정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활동 중에서 말하는 건가요? 네. 본인의 활동 나노 관련의 탐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것을 나노물리학과를 하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왜 갔는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니,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 역할이라든지 단순하게 탐방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라든지 네. 지원 동기라든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활동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데 그것보다는 좀 자기 성찰이 굉장히 맞습니다. 필요한 작업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호섭 교수님 요즘에 정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데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학생들이 그 본인들을 쓰려고 하는 말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학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 식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통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그 대학의 전형별, 특히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 유형별로 선발 인재상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전형 유형별로 아주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놓고 여기서 과연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를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왜 진학해야 되고 왜 우리 대학이 이과이며 왜 이 전형을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아하. 기본적인 스토리를 만드신 다음에 네. 그 각각의 스토리에 해당되는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자기소개의 어떤 자기소개서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네. 이 별도의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저희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은 포트폴리오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이야기만 쓰다니까 하고 질문에 싶은 답을 말만 못하는 하는 경우가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자, 일단 우리 직접 이제 우리 입학사정관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네, 같은데요. 올해 역시 이제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수시 6번 지원, 특히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나노물리학과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숙명여대 대학교도 있지만 또 다른 학교에 대한 또 지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 몇 개 학교를 조금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학교들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예, 나노물리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찾아봤는데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나노물리학과는 나노물리학과 건대 충북 네네. 캠퍼스에 KU 자기추천 전형의 나노 전자기계공학과, 한양대 에리카의 미래인재 전형의 나노 유기 나노공학과가 있습니다. 네. 이들 세 대학들은 전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서류에다가 자기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면접은 가천대는 50%, 그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100%, 네. 한양대 에리카는 면접이 40%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네.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 준비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수 선생님과 그리고 또 숙명여대 입학사정관이신 이호섭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 학생의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죠? 네. 네, 보완할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숙지하시고 서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의 나노물리학과를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 다양한 활동 그리고 동아리 임원으로서의 리더십도 돋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활동에 대한 중심 그리고 결과, 느낀 점까지를 꼭 고려해서 자기소개서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완할 점,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숙명여자대학교의 자기소개서의 핵심 질문을 참고로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스펙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꼭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호섭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숙명여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 숙명여대 교육 잘하는 대학으로서의 과거부터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재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발전의 기회를 대학에서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가장 충실하게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교과 비교과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에게 설명을 하신다면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호섭 교수님과 함께 숙명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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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입학사정관 선생님 한 말씀 한마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전통의 명문사학,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젊음이 있는 곳,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입니다.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이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설립한 동국대학교. 만해 한용운 선생, 미당 서정주 시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100여 년 전 학교를 건립한 선각자들의 정신을 생각하며 동국대학교는 202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제2건학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융복합, 산업 맞춤형, 국제화 분야의 미래지향적 학문 편제 구축, 우수교원 경쟁 시스템 도입 등 전략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두드림 특성화 전형, 두오 액티브 전형, 불교계 추천 전형, 사회기업 및 배려자 전형, 농어촌 전형, 기회 균형 선발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전체 도전과 정신이라든가 창의적 사고력이라든가 국제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이면 누구나 동국대에 지원해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자신의 꿈을 웅지를 펼치고자 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국대에 지원하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서울의 중심 남산 아래 힘찬 기운을 머금은 배움의 터. 세계를 탐구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교육의 중심이자 지성의 요람. 동국대학교가 지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의 비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십니다. 이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동국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 상당히 그 인기가 있는 그렇죠. 전형들입니다. 높아지는 인기 참. 이번에 이제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도 그 원서 접수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접수 기간 특징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각 차수별로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차수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 1차 모집 모두 다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전공과 관련한 역량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두드림 특성화 전형,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을 선발하는 DU 액티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본교의 건학 이념을 반영한 불교계 추천 전형 등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은 전형별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이 명확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올해는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 모두 충원 합격 통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013학년도에 좀 신설이 되거나 달라지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좀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요. 네. 저희가 이제 2012학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변경하진 않았는데요. 네. 또 신설되는 전형은 없지만 2012학년도에 비해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네. DU 액티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충실하게 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70%와 이제 자기소개서, 네네. 학교생활 기록부, 교사 의견서의 서류를 종합평가한 30%를 반영을 네네. 하고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와 입학사정관 면접 40%로 최종 선발을 하는데요. 특히 선발 인원을 올해 대폭 확대하여 작년보다 87명이 증가된 193명을 선발을 하고요. 네.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좀 준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이 전형에서 요구하는 그 지원자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그 교사 의견서를 이제 선생님이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네네. 꼭 3학년 담임 선생님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지원자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교사 의견서도 뭐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신다면 지원자에 대한 높은 신뢰를 네네.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동국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으로 화공생공을 지원하고 싶은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 내신과 비교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지원 여부가 궁금해서 네. 네,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교과와 또 비교과 활동을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지요. 네,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한 가지 이제 그 명심해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것이 과학 중점학교 학생이라는 점.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성적들이 그래도 비교적 중상위 이상의 성적이고 생물 성적하고 과학 성적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모의고사 성적은 성적이 좀 낮아서 4등급과 5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활동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예, 비교과 활동은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두드림 특성화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고요. 교내 활동으로 1학년 때 영어소설반 리더, 2학년 때 수학과학 테마학습, 동아리 활동과 같은 활동을 했고요. 교회 활동을 보면 에덴에지 밀선덕교 환경정화활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수상 경력이 아주 많은 학생인데요. 교과 성적 우수상, 개인 연구과제 보고서 경연대회 은상을 받았고 포트폴리오 경연대회, 교과 학습 동아리 대회에서 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학생이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 팀 프로젝트 연구 결과라든지 청소년 참여위원회, 와이즈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인천시장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쟁률이 무려 19대 1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은 전형인데요. 어떤 전형인지 선발 방식과 특징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면 단과대학별 인재상을 반영한 그 두드림 특성화 전형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1단계에서 3배수로 이제 포트폴리오,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추천서와 단과대학별 추가 서류 등으로 이제 서류 심사 100%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와 단과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전공수학 능력 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두드림 특성화 전형은 이제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네. 유일하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전형인데요. 포트폴리오는 형식과 분량에 대한 그 제한은 없고 그 지원자가 전공과 관련한 네. 경험 및 업적을 5건 이내로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 단과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전공 수학 능력 평가가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단과대학별로 이제 전공 수학 네네. 능력 평가 이제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좀 화면으로 보시면서 네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별 전공수학 능력 평가를 살펴보시면 이제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3인의 주제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은 1단계 합격자 9명이 이제 그룹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은 교직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직 인적성 주제 발표 등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특히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자료 시청 후에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012학년도에는 이제 환경 문제와 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을 하였고 시청각 자료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전공에 따른 환경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도 직접 보셨죠? 네. 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두드림 특성화 전형에 지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생물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강점 그리고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이제 상담 학생이 이제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로 이제 화공생물공학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과 영역 중에서도요, 생물과 화학 과목에 대한 성취가 뛰어난 점, 또 탐구과제 보고서, 연구 결과 발표회 등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관성 있는 학교 활동이 많은 것이 좀 긍정적입니다. 네. 진로지도 상황에서도 보면은요, 1학년 때는 이제 자연계 및 공학계를 이제 희망한다 포괄적으로 썼는데 2학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생화학 연구원으로서의 꿈이 확고해진 네. 것 또한 좀 긍정적이고요. 특기 또는 흥미란에도 과학과 관련한 활동이라고 제시되어진 것이 좀 일관된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 앞으로 좀 학생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전공과 다양한 활동을 자기 추천서와 포트폴리오에 잘 담아 주어야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탐구, 연구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보고서와 같은 연구물만을 포트폴리오에 담게 됩니다. 이보다는 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안에서 지원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인재상에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 추천서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러한 부분도 좀 간과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흔히 어떤 결과가 있었다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네,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추천서랑 포트폴리오 잘 준비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정 선생님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보셨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을까요? 이 학생은 생물 성적에 굉장히 꾸준히 1등급을 네.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과학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물 관련 그 활동도 굉장히 많고요. 이 학생도 3학년 1학기 성적 어때요? 이렇게 그 시험 본 거? 오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현상 있는 유지. 것 같아요. 예, 아주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도 지금 3학년 다 같이 공부하는 시기인데 그럼요, 예.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른 교과 성적이 왜 떨어진 부분 같은 거,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네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신만의 특성을 이 안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역할이라든지 지금 아까 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런 그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활동 이후에 자기 자신만의 어떤 무엇이 있다고 그런다면 독서를 했다든지 또 다른 심화 활동, 외부 활동을 한 게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외부 수상 경력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기소개서에 한번 밝혀두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화생공도 괜찮지만 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인지에 따라서 생물학과는 전혀 아닌가요? 네? 학과에 대한 고민을 네네. 좀 더. 생물학과요? 예. 네. 생물학과도 좋지만 저 그렇죠. 공학 계열이 더 좋아서요. 네, 연계가 되니까 네. 생물학과 쪽으로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원이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진로를 제시해주고 그렇다면 화생공이든 생물이든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면 조금 쉬운. 그래서 생물학과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전공 적합성하고 아주 부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생물 교과 성적도 그렇고 학생이 활동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도 작성해보고 자기 추천서도 작성해본다 그런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네. 구체적인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이제 활동이 전공 적합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전공 선택과 또 자기 추천서에 잘 담으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이정 선생님 이제 특히 이제 입학사정관이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 궁금한 게 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격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동국대학교는 이제 건학 이념을 토대로 도덕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학생을 좀 선발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두드림 특성화 전형은 이제 동국대 인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단과대학별 세분화된 인재상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조금 전 설명해드린 단과대학별 전공수학 능력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단과대학별 전공수학 능력 평가를 좀 잘 준비하시고요. 두드림 특성화 전형에 좀 우수하게 합격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진로에 대한 일관성과 전공과의 연관성이 좀 합격 포인트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어떻게 좀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 준비가 되게 중요하시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선생님 앞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간략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5건 정도라고 하셨죠? 예, 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사실 학생들이 네.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기소개서의 증빙 자료이고 또한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는 일단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나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문항에서 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전공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실 때는 네. 전공과 관련한 일들을 뭐 시간 순서로 혹은 내가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순서로 좀 작성을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드림 특성화 전형 합격생들을 좀 살펴보면 네. 이제 뭐 포트폴리오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그만큼 이제 활동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활동의 지속성과 그리고 또 전공과의 연관성, 깊이 등이 좀 합격 요인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상 경력 자체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네. 수상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발휘된 나의 역량에 대해서도 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네. 아무래도 그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에서 그 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내용과 형식에 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중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전공 적합도나 진로의 관련성을 좀 준비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역시 또 수시 6번 전략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국대도 있지만 또 다른 학교 함께 고려해야 될 전형이 있다면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생활을, 자기 활동을 강조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두드림 전형이라든지 건대 자기 추천 전형도 의미가 있겠고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이 학생이 그 평균이 2.3등급 정도 되거든요. 네. 영어, 수학, 예. 과학 1, 2학년 때께 3학년 것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런다면 네네. 한 2.2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학과를 생물학과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간다면 두액티브 전형이라든지 디유 액티브 전형, 동국대 왜냐하면 교과 성적을 많이 보는 네. 그런 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과기대 그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의 그 생물 화생공 네. 전형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건국대에서도 KU 전공적합 전형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래서 그 양쪽을 한번 그러니까 그 자기 특성,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추천 전형하고 네네. 거기 이 학생이 약간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업 교과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전국적합 전형이라든지 네네. 디오 액티브 전형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예.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께서 수시 전략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죠? 네. 네, 앞으로 좀 여름방학을 맞아서 굉장히 준비를 빡빡하게 잘 하셔야겠어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동국대 화공생명공학과 생물공학과의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을 살펴보면 화학이나 생물 과목의 성취도가 아주 뛰어난 학생이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관성 있는 학교 활동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진로에서도 확고하고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울러 보완할 점을 좀 소개를 드리면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전공 적합도라든가 진로와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꼭 파악을 해주시고요. 포트폴리오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내용 쪽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연구하는 과정이나 과정 안에서 지원자의 역할 등을 작성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작성 시 창의성에 대한 부분 반드시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네. 자, 동국대학교 이 친구는 두드림 특성화 전형, 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기소개서 지금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보니까 디유 액티브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면접에 대한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2012학년도 디유 액티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이제 면접으로 합격 당락이 변경된 인원이 약 5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면접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전형 방법이라고 네네.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면접에서는 진실성과 깊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연습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세 번째는 이제 두드림 특성화 전형의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두드림 특성화 전형의 전공 수학 능력 평가는 좀 다른 입학사정관 전형에 비해서 오랜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보니까 두드림도 그렇고 DU 액티브도 네네. 그렇고 그 각 전형별로 원하는 인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전형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 즉 진로에 대한 좀 네네. 충분한 고민을 하고요. 또 본인에게 맞는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우리 대학은 이제 전형별로 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명확하고 네네. 또한 단과 대학별로 또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도 명확하기 때문에 좀 이에 맞는 모집 단위 또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또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숙명여대와 동국대 편을 함께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동국대 입학사정관이신 이재원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아주 유용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름방학을 맞아서 저희 여름방학 특집으로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8월 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학교에 저희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사정관께서 언제 나오시는지 확인을 하셔서 반드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죠. 저희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주최하는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7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오후 1시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1일 토요일에 진행되려고 했던 예정됐던 설명회가 7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이화여고 화하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입시엔터.com으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문의전화 02-360-406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우리 학생과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저희 월요일에도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월요일은 이 과학인재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지요.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의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하십니다. 카이스트 이진규 입학사정관과 유니스트 박상도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 그리고 심도 깊은 1:1 상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전해드리니까 카이스트와 유니스트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 절대로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석이에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